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다른 반 애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성대결절이에요. 못 믿겠지만 성대결절이야. 그래서 저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러다가 그 목소리가 완전히 마팅이 아니 이거 방쌤이 사준 건데 좀 그래. 아씨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비원반 애들에게 얘기했지만 이거 가격을 내가 조사했거든. 비원반 애들이 이거 10만 원 넘을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위로해줬단 말이야.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59,000원이었어요 여러분. 비원반 애들은 지금 다 웃고 있는 이유가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나? 자석이 이렇게 안 붙는데요? 잠깐만. 죄송해요, 여러분. 응? 왜 안 붙죠? 이렇게. 오케이. 응. 네, 이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켜고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원래 태생적으로 목소리 작게 내는 것을 못 갖고 태어났어요. 그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켰다는 것을 이제 망각하고 내지를 수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귀를 틀어 막아. 알았지? 그럼 제가 뭐 해야겠어? 목소리를 줄이든지 마이크를 끄든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통받을 수 있는 인간들이 뭐냐면 이쪽이야. 이쪽 앞줄. 그치? 그래서 앞줄 친구들은 이제 마이크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 그러면 귀를 이렇게 막아주시면은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급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리 급수는 정의가 뭐냐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부분합의 극한. 자, 그러면 급수의 정의는 뭐냐면 수열을 A1부터 시작해서 그냥 무한하게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 A2, A3, A4 계속 무한히 그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 이걸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더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누굴 쓰죠? 시그마를 쓰죠. 그래서 시그마라는 친구를 도입을 하고요. 우리 이 수열을 더하고 있지? 그래서 A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주고 있어요? 무한하게 더해주고 있죠? 그래서 N자리에 1부터 시작해서 즉 첫 항부터 언제까지 무한하게 더해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기호로 저렇게 씁니다.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우리 지금 1항부터 무한하게 더해주겠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항을 잠깐 AN이라고 하면 이 N이라는 친구를 무한대로 보내주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나요?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준 걸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지?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더했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그 마지막 N항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우리는 무한하게 더해주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앞에 리미트가 붙습니다. 그리고 N을 어디로 보내주면 돼? 무한대로 보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더했다라는 말을 SN이라고 쓰기도 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갈 때 S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이 다 어떤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수학자들이 SN 요 친구를 뭐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냐면 부분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전체를 더해준 게 아니라 1항부터 N항까지 부분을 더했다라는 뜻으로 부분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부분합을 어디로 보내주면? 무한대로 보내주면 그게 뭐가 된다? 급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급수도 극한이죠. 제 말 이해돼? 급수도 극한이지. 그러면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맞아? 즉 급수라는 친구는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이 극한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면, 알파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 알파라는 값을 뭐라고 이름 붙이기로 하냐면 급수의 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을 해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급수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야? SN부터 구해야죠. 제 말 이해돼요? SN부터 구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줘야 돼? SN에다가 뭐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극한을 취했을 때 그 친구가 알파로 수렴하면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이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급수 계산할 땐 반드시 부분합 계산해 주시고 그 녀석 극한 취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물만 하나 갖고 올게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자,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떤 포인트가 잘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요 문제를 풀 때는 하나의 추가 개념이 있기는 해야 되는데 그 추가 개념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라서 바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주셨냐면 이 친구를 1항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급수의 합을 준 거 맞죠? 그치? 그러면 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이 녀석의 SN을 구해줘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녀석의 S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부분합은 A라는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준 걸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SN이라고 이름 붙였죠? 자, 그래서 SN. 그리고 2라는 친구도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주면 2n 되는 거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n 이렇게 써주시고 부분합 구해준 거를 우리가 앞에 뭐 보내주면 극한 취해주면 이게 급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괜찮아요? 오케이. 이 친구의 값이 문제에서 얼마다라고 주신 거예요? 2라고 주신 거예요. 자,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얘로 바꿔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봐야지. 자, 문제에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친구를 계산을 하래. 그런데 여러분들 Sn 플러스 2라는 친구는 Sn에다가 n 플러스 1항과 n 플러스 2항을 더 더해준 거 맞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SN이라는 친구에다가 A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랑 AN 플러스 2라는 친구를 뭐 해준 거랑 같습니까? 더해준 거랑 같은 거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오라 SN이라는 친구에서 2n이라는 친구를 뺀 건 나 어디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 2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지? 제 말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만 확인해주면 급수합 계산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계산되는 거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 이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 n은 무한으로 갈 때 SN 마이너스 2N 요거가 한 세트가 돼야 되고요. 얘가 2로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그리고 AEN 우리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맞아? 수렴하는 녀석들끼리 우리가 짝을 지어줘야 되는 게 핵심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지?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면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어디로 가줘야 돼요? 0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제 말이 이해돼? 이 급수의 합이 존재하니까 이 친구는 어디로 가줘야 돼요? 이 친구 0으로 가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A라는 수열은 당연히 2로 수렴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 맞죠?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도 어디로 가겠어? n이 무한으로 갈 땐 2로 수렴하겠고요. 이 친구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2로 수렴하시겠죠? 이 친구도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2로 수렴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 친구도 어디로 가겠어? 2로 수렴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급수의 합이 주어졌을 때 기본 자세 뭐라고? 부분합부터 구해주고 그거 극한분해준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얘만 보면 당연히 이걸 어쩌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정의 기억하셔야죠. 됐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다 변형한 거예요. 2번, 3번, 4번 다 집 가서 해. 알았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능에 나오는 급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네 극한도 그렇고 급수도 그렇고 출제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당연히 극한 문제에서도 발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할까 아니면 수렴하는 친구를 출제할까? 당연히 수렴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칙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극한값의 기본 성질 쓸 수 있는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 급수도 똑같습니다. 급수도 극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산하는 급수는 물어볼 수가 없어. 왜? 그 급수 합 계산 못하니까.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제 말 이해돼?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급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걸 주게 됩니다. 급수합이 존재하는 걸 주게 된다고. 이해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능에 나오는 급수는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급수일 거고요. 괜찮죠? 그리고 수렴하는 급수는 크게 수능에서 나오는 건 2포인트입니다. 소거형 급수로 무조건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100%고요. 소거형 급수는 크게 2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분 분수일 거고요. 자, 부분 분수 공식 모르시면은 이거는 미적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루트꼴 빼기 루트꼴. 요거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부분 분수는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분모가 두 녀석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 분자가 C라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 이 친구 계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B에서 A를 빼준 거 분의 C 써주시고 괄호 크게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부분 분수 공식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급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소거 형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루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유리화 같은 거 많이 시켜주죠? 요거는 극한할 때도 여러분들 많이 봤었을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럼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급수를 계산할 땐 기본 원칙 뭐라고? 부분합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 그거 뭐 해주라고? 극한 취해주는 게 기본 자세인 거야. 다들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부터 빠르게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쉬운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저 녀석의 급수 합 계산해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뭐부터 구해야 돼? 급수 계산해달라 했으니까 뭐부터 계산해줘야 돼? 부분합부터 계산해줘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부분합은 SN이라고 합니다.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준 거.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수열부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N자리에 1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죠? 괜찮아? 자, 2 넣어주면 루트 17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얼마가 됩니까? 루트 25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땡 해서 n항까지 더해줘야 되겠죠? n까지 써줄게요. 루트 8n 마이너스 7 분의 1 빼기 루트 8n 더하기 9 분의 1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부분합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소거 형태인 거 맞죠? 이렇게 지워지죠? 소거 형태라서 우리 앞에 친구랑 뒤에 친구만 남는 이런 구조구나 라는 게 확인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부분합고 있으니까 뭐 취해주면 돼요, 이제? 극한 취해주시면 되죠. 그럼 리미트 앞에 n을 무한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친구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치? 그래서 1에서 0 빼주시면 되니까 아, 이 친구 급수합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완전 기초죠? 다 알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기본 원칙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 자, 우리 7번 문제도 봅시다. 자, 한번 풀어보시죠. 7번 시작. 혹시 저 빨라요, 지금? 안 빠르죠? 응. 나 뭐 잘못했어? 아, 그래요? 나 뭐, 그러네요. 우리, 바로 지워지는 형태 아니었군요.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죄송. 이해되지? 바로 지워지지 않아. 2 넣어주면 다른 값이었네. 미안해. 이거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아이, 부끄러워라. 그치? 그래서 쳐다봤구나. 어쩐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 표정 안 좋으면 이제 지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았지? 저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쉬운 문제를 잘 못 풀어. 그래서 자꾸 쉬운 문제일 때 이상한 실수하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수정 좀 해줘요. 나오나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이 급수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급수는 수렴하는 급수일 거야.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급수의 형태는 90% 이상 소거형 급수예요. 소거형 급수 아니면 등비 급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두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등차 수열인데 어떻게 등비 급수겠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소거 형태의 급수일 거야 라는 생각을 바로 하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 바로 소거형 급수인 거 보이는 친구들 있니? 우리 분모가 두 녀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치? 그 다음 얘랑 얘를 가지고 얘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지. 왜? Sn 플러스 2라는 건 2부터 까지 다 더해주고 n 플러스 1번째 친구와 n 플러스 2번째 친구 나오는 거 맞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우린 얘를 Sn 플러스 2라는 친구에서 Sn이라는 친구 빼준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 플러스 2분의 sn 플러스 2니까 요거는 약분해주면 sn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얘분의 얘는 sn 날려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s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수 계산해줘야 되니까 부분합부터 계산해주고 그 친구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1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넣어주면 S1분의 1 빼기 S3분의 1. 자, 2 넣어주면 S2분의 1 빼기 S4분의 1. 자, 3 넣어주면 S3분의 1 빼기 S5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거라서 우리 여기서부터 딱딱 지워지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 이 2마리 남을 테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몇 마리 남겠어요? 2마리 남겠죠? 자, 괜찮아요? 이건 안 쓸게요. 괜찮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친구를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이 녀석들은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린 결국에 얘네 두 개 더해준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S1분의 1 더하기 S2분의 1 이 친구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 소리죠. 되죠? 그리고 그거는 문제에서 이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만 연립해줘도 당연히 AN 구해줄 수 있니 없니? AN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S1, S2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8번까지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바로 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도 여러분들 29번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미적분 수준에서는 이거 29번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제 1항부터 제 m항까지의 합을 문제에서 SM이라고 주신 상태고 SM을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은 이걸로 계산이 가능해 이렇게 주신 거야. 난 SM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A1이라는 친구랑 A10이라는 친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갖다 놓을게요. 26번 풀 수 있는 사람도 풀 수 있어요. 힌트, 나는 SM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SM. 난 SM을 구해줄 수 있어. 1항부터 M항까지 SM. 자, 그런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A1, A10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잘 생각해봐. A1은 뭐랑 똑같죠, 여러분? A1은 누구랑 똑같죠? S1. S1 계산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 A10은 뭐로 계산하면 돼? 그렇지. S10이라는 친구에서 S9라는 친구 빼준 걸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S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S1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S1은 뭐예요? M자리에 누구 넣어줬다? M자리에 누구 넣어줬다? 1 넣어줬다 이 소리 아닙니까?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M자리에 1 집어넣어. 2. 여기는 N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됐지? 그럼 이거 뭐 해주면 돼? 이거 뭐 해주면 돼? 부분분수 해주면 되잖아. 그치? 부분분수식 써주시면 이 친구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바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급수합 계산 못하면 안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S10이라는 친구도 계산해보자. 그럼 S10이라는 친구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m자리에 누구 넣어준 거야? 10 넣어준 거 맞죠? 그럼 여기 뭐로 바뀌어? 11. 여기도 뭐로 바뀌어? 11 이렇게 바뀌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n 플러스 11분의 11이니까 이것도 못 써주시면 돼.
부분분수 써주시면 되겠죠. 부분분수 써주시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1분의 1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9 같은 경우에도 바로 쓸게요. 그냥 S9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분합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해보면 우리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전개해볼게. 나 안 써도 될까? 자, 그럼 1 써주면 1 빼기 3분의 1. 맞아? 2 써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서 3분의 1, 3분의 1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앞대가리 2개 남는 거 괜찮을까요? 뒷대가리도 2개 남겠죠? 하지만 뒷대가리 2개는 n을 무한으로 보내주는 순간 0으로 수렴하는 거 괜찮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1과 2분의 1만 남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가 2칸 차이 나기 때문에 앞대가리 2개가 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얼마만큼 차이 나? 11칸 차이 나니까 앞대가리 몇 개 남겠어? 11개 남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 칸 차이 나요? 10칸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1 더하기 2분의 1 대대대대댕 10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S10에서 S9 빼주시면 되니까 얘에서 얘 빼주는 순간 누구만 남아? 11분의 1 이것만 남죠? 그치? 그래서 너는 11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S1이라는 친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거 2개 더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이거 29번일 수가 없다고. 너무 기본 문제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2분의 3과 11분의 1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22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35인가요? 그래서 답은 둘이 더해주면 57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혹시 나 빨라? 안 빠르죠? 그쵸? 쉽죠? 이거 저 다 안 보여드려도 되죠? 이 정도 우리 상식으로 들어갑시다. 11칸 차이 나니까 11개 남겠죠? 앞대가리, 뒷대가리 볼 필요가 없고요. 되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전개하십시오. 안 보여드릴게요. 알았지? 요 정도 우리가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1번 별표 치고요. 얘 숙제야. 우리 테마 특강도 미안한데 숙제야. 얘 별표 치고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거예요. 얘 올해 수특 레벨 3 문제인데 이번에 수특 미적분은 되게 쉽거든요. 작년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가 레벨 3라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풀어야 돼요. 졸라 쉽잖아요 이러면서 풀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번도 분명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같이 받읍시다. 알았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우리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 다음 급수의 성질, 저쪽 파트 별표. 자, 왜냐면 저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파트가 생각보다 A반 애들도 틀려요. 여기 파트에서 되게 헷갈리게 출제하는 순간 와자장 무너질 수 있고 특히나 이쪽 파트는 절대 29번에 나오지 않거든요. 27번 아니면 26번에 나오실 텐데 거기서 니네가 만약에 흔들려봐. 대재앙이야. 그치? 미적분 하지 말 이러면서 그쵸? 후회할 수 있는 파트이니까 우리가 좀 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 명제 하나를 무조건 기억하는 겁니다. 자, 어떤 명제냐면은 우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급수가 존재하면 급수도 극한이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수렴할 때 보는 겁니다. 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그때 반드시 일반항 an이라는 친구는 어디로 수렴해줘야 된다? 0으로 수렴해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급수의 합이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두 가지 포인트를 점검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급수의 일반항 AN은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이거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급수의 합이 주어진다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 얼마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거 두 개를 사용해 줬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조건 쓰셔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대우문제 가정과 별을 잘 바꿔주되 부정시 준 거야. 즉 n이 무한으로 갈 때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그땐 급수의 합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급수의 합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발산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부터 봐야 돼요. 왜?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걔는 그냥 치워. 못 푸는 문제야. 뭔 소린지 이해됐어?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의 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버려야 돼. 문제 오류 아니면 니네가 극한을 못 구한 거죠.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할 텐데 0으로 수렴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0으로 간다 해서 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부분합 보시고 극한 취했을 때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쵸? 내 말 이해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수합이 존재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이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급수의 성질들도 잘 체크해 줘야 되겠지.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급수라는 것은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급수라는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얘는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체한 표현이죠. 맞아요.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체한 표현이기 때문에 리미트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의 교집합 성질만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리미트의 성질은 수렴할 때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된다고 배웠죠? 제 말 이해되세요? 하지만 시그마의 성질은 곱하기나 나누기 성질이 성립했었나요? 안 성립했지. 그렇기 때문에 두 녀석의 교집합 성질만을 만족해줘야 되니까 급수는 더하기랑 빼기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급수라는 친구가 수렴한다고 하면 AN이라는 급수랑 BN이라는 급수가 각각 합이 존재하면 그땐 한꺼번에 합치는 거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녀석의 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두 녀석을 미리 뺀 뒤 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급수의 성질이 되실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려운 문제가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쉬운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난이도를 꽤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2번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난 정말 여러분들이 급수의 합 성질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를 이제 정말 잘 관찰하고 싶거든. 뭐 당연히 뭐 지금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는 so easy 하니까 바로 답을 내셨겠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조금 이따가 한번 볼 거다. 자, 일단은 우리 12번 문제는요. 뭐 A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3분의 7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안쪽이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저 극한값 못 구하면 저거 좀 문제가 있지? 그치? 7로 가겠죠? 그쵸?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한 번만 풀어봐. 너무 궁금하다. 이 푸는 사람 있는지. 자, 얘 27번 아니면 26번밖에 못 나와. 보통 4야.
이 정도를 바로 푸시면 내가 급수를 27번까지는 뚫을 수 있다는 소리고, 이거 못 풀면 개념 부족이에요. 급수의 합이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한다 있어. 일반항 0으로 간다. 그것만 생각하면 하수라고. 부분합의 극한은 11이다. 이것도 써줘야 된다고. 그거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쉬운 문제는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이것만 써도 풀리는 문제가 쉬운 문제. 살짝이라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이걸 왜 11이라고 그냥 줬겠어. 심심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까지 같이 써야 돼. 자, 푼 사람. 그렇지. 1분도 안 걸려야 돼. 1분도 안 걸려야 돼. 자, 그러면 P랑 우리 Q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이제 좀 난이도가 있죠? 우리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뽑아야 된다 그랬어. 급수 합 나오면. 자, 일단 첫 번째. AN은 어디로 가겠어요? AN은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8로 가겠죠? 왜? 이 녀석이 어디로 수렴해줘야 되니까? 0으로 수렴해줘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급수의 합이 11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친구의 뭐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부분합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괜찮아요? 부분합. 그럼 이 녀석의 부분합은 뭐냐면 우리 SN 더하기 8N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했을 때 SN 더하기 8N. 이 녀석의 리미트 값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11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이 이제 다르게 보여야죠. 자,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SN이죠. 자,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그 다음 우리 이 친구 보겠습니다. 이 친구.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N이라는 친구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마이너스 8로 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의 값을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SN에다가 8N이라는 친구를 더해준 친구만이 어디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요? 11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짝을 맺어줘야 돼. SN의 짝꿍은 무조건 누구야? 8N이라는 짝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야 돼. AN, 그 다음 P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써주시고, 자, SN 혼자 있으면 의미 없어요. SN 옆에 누가 있어줘야 된다고? 8N이 있어줘야 된다고. 괜찮아? 그래야 이 친구가 11로 수렴한다. 이거 쓰니까. 근데 8N 함부로 더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8N 한번 빼줘야죠. 자,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식을.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수렴하는 거 결정됐고요. 이 친구도 이제 수렴하는 거 결정됐고요. 그 다음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빼준 것도 당연히 수렴해줘야 되겠죠? 그쵸? 급수의 합을, 리미트의 합을 계산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얘네 두 개 더해가지고 수렴하려면 우리 이 친구 PN이잖아, PN. 그치? 그러니까 PN 빼기 8N이 0으로 가줘야 되니까 P가 사실 뭐로 시작해줘야 돼요? 8로 시작해줘야 되겠죠? 넌 통분해야죠. 통분해야 돼, 원래는. 통분해주시면, 요거 통분해봐. N 플러스 1분의 PN 제곱,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 그리고 8N 제곱, 마이너스 8N.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차수가 똑같아야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P는 뭐가 돼줘야 돼? 8이 돼줘야죠. 그래서 P는 8.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수렴값 계산해 줄 수 있겠지? 자, 수렴값은 이 친구 막 8이고요. 요거 1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둘이 더해주면 얘가 되실 테니까 마이너스 6N, N, 마이너스 6이겠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둘이 더해준 건 마이너스 6으로 수렴하겠지. 이해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6, 마 8, 마이너스 14에다가 11 더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혹시 다 빨라요? 다시 우리 얘네 두 개 통분한 거야. 통분하면 이렇게 식이 써져.
맞아? 근데 이 친구가 수렴해야 돼.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럼 무한분의 무한이 수렴해야 된다는 건 차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p는 뭐가 돼줘야 돼? 8이 돼줘야 된다고. 그래서 p는 8. 됐어?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 날라가니까 요 마이너스 6n으로 시작하는 친구잖아.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n은 어디로 수렴하냐고. 마육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마육, 11, 마8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전체 수렴값은 마3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한 쓰는 거라면 이거 되게 안 써요. 얘는 짝꿍이 8n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걸 11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 얘 자체는 몰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SM만 딱 써놨다고 해서 의미 없다고요. 얘 옆에 8n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8n 빼줘야죠. 이해돼? 그 급수합 계산하는 거 진짜 잘해야 돼. 이거는 솔직히 27, 26 이렇게 있는 거니까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18번 빨리 해봐. 우리 미적분 선까지 이번 수업의 문제인데 다루겠습니다. 혹시 설명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급수가 나오면 두 가지. 일반항 0으로 간다. 부분합의 극한이 8분의 3이다. 그 두 가지야. 하나만 쓰면 쉬운 문제, 두 개 다 써야 실제 니네가 만나게 될 급수 미적분 문제. 우리가 뭐 23번, 24번을 못 풀어서 지금 테마 듣는 건 아니죠. 23, 24를 못 푸는 건 공식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노력해야지. 그치? 공식 외워야지. 다 구한 사람. 조금 더 걸려요? 알았어요. 좀 더 드릴게요. 두 가지야. 급수의 합이 주어지면 2포인트라고. 구했어? 오케이. 원래 이제 급수가 어려워. 그래서 진짜 급수 문제부터 이제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뭐냐면 이것도 식변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식변형을 못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리 또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 완벽히 17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급수 성질 써서 푸는 살짝 난이도 있는 문제는 다 이쪽 파트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습 한번 해보자. 한 번만 더. 어차피 밑에 있는 거 숫자 바꿔서 또 넣어놨으니까. 집에서 연습해. 자, 일단 니네가 대답해줘. 우리 이제부터 급수합 나오면은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이것만 쓸 거라고? 아니라고. 그치? 급수합 자체가 8분의 3인 것도 분명히 쓸 거야. 되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이 친구 0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AN이 어디로 가줘야 돼요? 그렇지. 이건 뭐 다들 알 거야. AN은 16분의 1로 갈 거야. 괜찮아? 여기가 16분의 1로 가는 친구니까 얘에서 얘 뺀 게 0으로 가려면 AN 자체도 16분의 1로 수렴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친구 볼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녀석을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해준다. 이거 자체가 어려워. 이거 부분합 어떻게 계산해?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 우리 부분합 쓰는 표현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간다 라고 써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친구의 수열을 1항부터 n까지 더해주는 이게 부분합이잖아. 이 친구를 1항부터 n까지 더해주는 그거 무한대로 보내준 거 부분합의 극한 이거잖아. 이렇게 써도 돼. 내 말 이해돼? 나 아까 전에 처음에 급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세 가지 포인트로 쓸 수 있다 그랬어.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준 거 이렇게 써도 되고 1항부터 k항까지 ak 수열 더해준 거에다가 n을 무한으로 보내준 거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고 sn 구해주고 나서 n을 무한으로 보내주는 거 세 가지 포인트로 쓸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sn 구해줄 수가 없잖아. 이거 못 처리하잖아. 그럼 편안하게 이렇게 써. 됐어요? 이렇게 쓴다는 게 뭐 문제가 있어? 아니잖아. 이게 얼마로 간다? 8분의 3으로 간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식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식을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생각부터 해야 돼. 어라? 시그마 1항부터 n항까지 시그마가 나와 있는데 AK 옆에 이 친구가 붙어 있죠.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알고 있냐면 AK라는 친구에다가 이 녀석을 빼가지고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뒤 리미트를 취해줬을 때만 얘가 8분의 3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AK의 짝꿍이 16분의 1이에요, 얘예요. 다시 질문. AK 짝꿍은 16분의 1입니까? 아니면 이 친구입니까? 이 친구예요. 얘에서 얘를 빼주고 나서 시그마 취한 뒤 극한 보내줬을 때만 8분의 3인 걸 알아요. 이 단계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AN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친구에서 일단 누구 짝꿍? 이 친구부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빼주면 돼? 함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16K제곱 빼기 4분의 K제곱 써주고 원래 친구는 누구 뺐었어? 16분의 1 뺐던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써줘야 된다고요. 자,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시그마 취해가지고 무한대까지 보내버리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8분의 3으로 바로 확정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 녀석은 계산해줘야죠.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줄 거야.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해줄 거고 그거 극한 보내가지고 이 친구 계산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리고 AN이라는 친구 극한 보내주시면 우리 얼마인 거 알고 있었어요? 16분의 1인 거 알고 있었죠? 그치? 그러니까 16분의 1, 8분의 3 그리고 얘만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서 시그마 취해준 거 계산해주면 답은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따 할게. 자, 일단 쉬는 시간에 이거 통분 좀 해주세요. 자, 통분해주시면 보이실 겁니다. 통분 좀 해줘. 알았지? 자, 10분 쉴게요. 반드시 알고 있는 그 형태, 수렴